안녕하세요. 쿨투데이 지영쌤입니다. 여러분, 입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인하공전 같은 경우에는 수시 1차가 46일 남았고요. 한서대 같은 경우는 수시가 60일 정도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때문에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항공과 학원에 안 다니고 인하공전 딱 한 개만 지원해서 합격했던 지영쌤의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영쌤은 거의 한 10여 년 전에 인하공업 전문대학 항공운항과 딱 한 개만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원서비 정말 많이 아낄 수 있었겠죠. 선생님은 항공과 학원도 다니지 않고 항공과 준비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만 지원해서 합격했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셔서 입시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총 5가지고요. 일단 첫 번째는 왜 인하공업 전문대학 항공운항과만 하나 딱 지원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면접 연습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자세로 면접을 봤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입학 당시 그 면접을 봤던 당시 지영쌤의 외적 이미지는 어땠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 이렇게 5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왜 인하공업 전문대학 항공운항과만 지원을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선생님은 정말 옛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인하공업 전문대학, 수원과학대학교, 안양과학기술대학교 이렇게 있었어요. 안양과학기술대학교는 지금의 연성대입니다. 선생님 때는 이름이 조금 달랐고요. 한서대 이렇게 거의 한 4학교 중에서 지원을 하는 시기였는데 인지도나 취업률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봤을 때, 그리고 학교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인하공업 전문대학이 가장 메리트가 있었고요. 수가대랑 안양과학기술대학교는 취업률 측면에서 인하공업 전문대학보다 조금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굳이 지원하지 않았고, 한서대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신설이 됐던 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굳이 지원해야겠다라는 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인하공업 전문대학 딱 한 곳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당시에 부모님과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인하공업 전문대학은 선생님의 부모님 세대 분들한테도 좀 유명한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선생님이 전문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몰랐지만 꽤 인지도가 있는 학교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지원을 딱 하나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은 항공과만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문대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입 입시를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항공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 학과만 좀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항공과에 대한 좀 올바르지 못한, 승무원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항공과 준비생, 승무원 분들은 다 착하고 예쁘고 친절하고 배려심 많고 목소리가 높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면접을 준비하는 방향 자체가 좀 산으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항공과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비행기를 탑승했을 때 느꼈던 그런 승무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좀 많이 분석을 해봤을 때 하늘 위의 천사다라는 정도의 그런 생각을 저는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과도 그냥 대입 입시, 대입 면접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방법 중에 좀 도움이 됐던 것들은, 저는 논술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논술이 지문이 제시가 되고 본인의 생각들을 정리를 해서 좀 자유롭게 작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대신에 그 글을 쓰기 위해서는 신문이나 책을 많이 읽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신문을 구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평일에 하나씩 오잖아요. 그거 다 읽어보고 책도 정말 여러 가지 분야의 책을 좀 읽었습니다. 근데 책을 읽을 때 위로가 되는 책을 읽은 건 아니고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골라서 좀 독서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여담이지만 요즘에 학생들한테 무슨 책을 읽냐라고 물어봤을 때 좀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이런 책들을 많이 읽더라고요. 근데 대인 면접에서는 그런 책들이 전혀 쓸모가 없겠죠.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는 내가 이 책을 읽어서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할 건지를 먼저 정하시고, 그래서 그에 어울리는, 그에 걸맞는 작가를 선정을 해야겠죠. 책을 집필하신 분이 어떤 이력이 있고 이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을 먼저 좀 체크를 하고 대학 입시에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요즘에 그냥 우리 학생들은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좋은 말들, 좋은 글귀들, 그리고 그거를 또 면접 때 활용을 하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방식은 조금 잘못된 대학 입시 준비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준비하셨던 분들은 조금 책을 다르게 선정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신문 정말 많이 읽고 책 정말 여러 방면으로 읽었던 것이 입시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세 번째로 어떤 자세로 면접을 봤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은 면접을 볼 때 나는 당연히 붙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개만 지원을 했던 거고요.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이 면접관님들한테도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기억으로는 이영희 교수님이 면접관이셨는데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많이 웃어주셨던 게 좀 기억에 남아요. 그때도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교수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목소리 크기랑 차분한 톤,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강조를 하면서 답변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을 좀 자신감 있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학교에서 토론이나 스피치 관련된 활동들이 정말 많았는데 성실하게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선생님은 기숙사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거의 대부분의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성실하게 하나하나 다 참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면접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누군가랑 토론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피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연습해 보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수업 때 좀 활용을 하고 있고, 꼭 항공사, 승무원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요즘 사회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야기해 볼 수 있게끔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선생님이 면접 봤을 때 외적 이미지가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입학했을 때 찍은 증명사진을 보니까 어떻게 합격했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면접 봤을 그 고3 때는 선생님이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라면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좀 많이 쪘었어요. 선생님은 키가 한 167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몸무게가 거의 50 초반, 49, 50, 5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고3 때는 훨씬 많이 몸무게가 나갔습니다. 중반 정도, 50 중반 정도, 그 이상도 좀 살이 많이 쪘었던 채로 면접을 봤었어요. 그리고 화장을 아예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화장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면접 때 화장을 그렇게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라인 이런 것도 사실 이제 대학 입학하고 나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지 그때는 정말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으로 치면은 톤업 크림이라고 하죠. 그런 크림이랑 눈썹만 좀 정리를 하고 갔었고요. 화장 못하면 여러분 어피할 수 있었겠어요? 못했겠죠. 그냥 머리 묶고 갔습니다. 근데 그 인하공업 전문대학 면접 연습 동영상 이런 데 보시면 머리 묶고 와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 묶고 가지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로 질끈 묶고 갔었습니다. 근데 면접장 가니까 정말 막 학원에서 버스 대절해서 와서 선생님들이 머리 해주고, 그게 한 10여 년 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도 하고 오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때까지는 선생님이 왠지 모르는 자신감이 정말 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관 안 해. 뭐 머리하고 오든 화장하고 오든 나랑 전혀 상관없어.
나만 면접 잘 보면 돼.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완벽하지 못한 외적 이미지로 면접을 합격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외적 이미지는 호감을 줄 수 있는 정도면 괜찮고 그것보다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업 같은 걸 할 때 어필을 가끔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선생님은 막 잔머리 하나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공사에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선생님 어필 잘 못했습니다. 썸네일에 지금 보브컷이었잖아요. 자른 이유가 어필을 잘 못해서 선생님이 손으로 이렇게 좀 뭔가 하는 거를 잘 못해요. 그리고 입사할 때는 샵에 갑니다. 요즘에는 그 입시 면접 때도 샵에 많이 가고요. 요즘에 좋은 샵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은 매번 면접 때 그렇게 이제 입사를 준비했을 때는 샵에 가서 다 메이크업도 받고 머리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필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요. 면접 때 나는 그냥 포니테일인데 누구는 뭐 이렇게 번을 해왔어. 그런 걸로 핫불이 절대 갈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요즘에 특히나 이제 입시가 다가오다 보니까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면접 연습이나 이런 걸 물어보면 면접 준비는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 근데 일단 보이는 게 외적인 이미지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면접은 뭐 답변 하나 제대로 쓰지도 않으면서 뭐 필러를 맞을까요? 코를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뉴스 기사 하나 더 보시고 항공업계 지금 어떤지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본인이 진짜 어떤 역량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많이 해보세요. 이 역량이라는 게 여러분 막 천사 같고 뭐 하늘 위에서 내가 날갯짓을 하겠다 이런 표현 절대 쓰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역량이 좀 뛰어나게 있는지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배려, 친절, 봉사, 희생정신 이거 너무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그런 답변을 쓰는 거는 항공과 혹은 승무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제대로 분석을 안 해봤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지금 얼마나 대인 면접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좀 분석을 하셔서 그러한 준비를 모두 끝내고 꼭 면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좀 옛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옛날 얘기긴 하지만 지금도 그때랑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내가 올바르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를 한번 꼭 늘 한 번씩 더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입시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요즘 학생들 보면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걱정 정말 많이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 나는 당연히 붙을 거야. 딱 이 생각하셔서 나 아니면 누가 뽑혀? 이런 생각으로 좀 면접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면접장에 딱 들어가면요. 이쁘냐 안 예쁘냐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누구는 정말 밝게 환하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고요. 정말 이미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딱 라이트 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느낌을 주는 학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자신감 완벽하게 충전하셔서 입시 때까지 항상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입시 꼭 성공하실 수 있도록 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히 오늘 하루도 보내세요.